여기 지금 먼저 이제 명예 고덕 생활권인데요. 여기 할제 맞죠? 예. 여기는 여러분들 다른 건도 키포인트가 다른 거 없고요. 이 차량기지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로 들어가잖아요. 얘가 일로다가 뭐 가요? 4호선이니까 하남선 가잖아요. 5호선 연장선 하남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이제? 9호선 연장선이요. 4단계. 9호선 4단계 연장선 이쪽으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냥 잘 보세요. 여기 그냥 보세요.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여기 그림 잘 보시면 여기 뭐냐면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담지하고 조성 예정 써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딱 뭐 들어서는 거예요? 역사요. 9호선 역사요. 4단계. 여기 딱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 얘를 왜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역사 들어서는 거 당연하다고요. 제가 그랬잖아. 역사가 들어서야지 뭐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 지침사에 따라서 역사가 들어서야지 뭐 한다? 상업적으로 준다니까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한 장 더 볼까요? 요걸 보면서 저 뒤에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는 거를.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명예 역세권, 명일동 일대 주거 상업 혼재 특수 계획적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덕 상업 업무 단지를 유통 업무 R&D 융복합 중심주 육성하겠다. 얘예요, 얘가. 얘가 이제 진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들어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설 자리가 개발 호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행정계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들어설 자리에다가 뭐 한다? 투자하라 이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 들게요. 어떠신 분이 시집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열심히 저축하고 적금 들고 막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 지금까지도 20년, 30년 동안 계속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집안을 이렇게 셌어요. 아주 시댁을. 근데 이분이 잘못 사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요. 지금까지 그린빌트 해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땅이거든요. 작년에 저한테 온 거예요. 작년에. 네? 작년 5월 달에 생활권 계획 이제 공청회하고 막 그럴 때 딱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분석해 뭐라 그랬을까요? 팔지 마세요. 이분은 기다리다 지쳐서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지 10년 됐어요. 산지 10년 됐는데 딱 100만 원 올라갔어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 된 거예요. 열받잖아요. 10년 동안에.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저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볼까요? 명예 역세권 명일동 일대 주거상업 혼재 특성대 계획적 관리겠다. 그다음에 명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양재대로변 명예 일동 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 체계적 관리하겠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명일역 앞에 보시면 요 앞에 요 부분 있죠. 요 조금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고 이 뒷부분은요.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아파트 단지인데. 뒤에는 아파트 단지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림산을 보시면 오른쪽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여기는 주거 상업 혼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뭐 하겠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을. 근데 이 명일역은요 보면은 조금 열악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전 지나다 보니까 뭐냐면 그렇게 썩 그 개발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딱 들어서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옛날부터 주거지역이었었거든요. 전형적인 주거지역. 근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바뀌겠죠. 그냥 결국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역세권 주거지역, 양재대로 서측 주거지역은 먹자골목 특성을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것 쪽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명일시장이 있는데 명일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일 이동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주거상업 혼재지역, CG지점 이쪽이거든요. 요 C지점 있는 쪽.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 적경지역에 따라서 뭐 화단 및 바닥재의 재료 및 색상 등 영역 구분 통해 정원한 주거 환경 조성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기본적 베이스가 하나 뭐예요? 딱 하나인 건 명일 역세권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하겠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명일역 앞에 보면 전부 다 역이잖아요. 역인데 한쪽은 동측은 뭐 있어요?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 서쪽은 주상 혼재 지역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주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준주건 주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 있잖아. 뭐라 해서요? 용적물, 미달 건축물, 주민센터, 공공시설, 민관협력, 위탁개발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시설, 편익시설 도입을 유도하겠다는데 주거 환경을 체계적 관리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것 때 일부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주거를 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략 7번째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를 유통 업무 R&D 융복합 중심지로 발행했다.
그래서 여기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글로벌 유통, 대형 복합 쇼핑몰, 호텔, 비즈니스, R&D 시설, 융복합을 통해 자족 기반을 육성하겠다고 나오는데 여기 열악한 이 고덕 일대가 전부 다 뭐냐면 성동구 자체가 다 뭐예요? 열악하죠. 열악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쪽 일대를 갖다 여기서 상업 업무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뭐 한다?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열악한 경제 기반 강화, 지역 인프라 기반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 판매 시설 입지로 인해서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 유입시키겠다. 그러면 이걸 왜 잡아놨을까요? 여기다가 벤치마킹 하나 한 거예요. 어디 보고요? 하나 스타필드 보고요. 벤치마킹 한 거라고요. 하나 스타필드가 연간 300명이 지금 방문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있다 보니까 연간 800만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저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하나 같은 경우에 신사계 복합 쇼핑몰 이런 거, 그렇죠? 스타필드 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여기에 들었으면은 요쪽이나 요쪽 근처에 뭐 있겠어요? 주거 지역에, 그렇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투자하겠죠. 아, 왜 그러냐면요. 스타필드 하나 들어서면서 개장하기 6개월 전부터 가격 뛰었는데 딱 6개월 만에 가격 개장하기 6개월 전부터 해서 개장 오픈 딱 할 때마다 1억째 떴어요. 하나 스타필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아이고 제가요 2017년 여기 2010년 11월 12월 달에 하고 그 경기도 할 때 하고요. 하나 스타필드 아니면 무조건 뜨니까 그 지역에 여기 아파트 무조건 괜찮습니다 했는데 재미난 거는 산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 복합 쇼핑몰 하나 들어오면요. 주변 일대 바꿔버려요. 옛날에는 왜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 지역에다가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이 떠버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아파트 백화점 하나 들어오면 떠거든요. 근데 옛날에 백화점이에요. 옛날처럼 백화점이 효력을 못 미친다고요. 요즘은요. 이런 복합 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면 뭐 한다? 효과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대요. 삼성 같은 경우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왜 안 떨어지냐면 딱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 뭐예요? 대규모 복합 쇼핑몰 단지가 들어온 거예요. 뭐 들어와요? 신세계 들어와 있죠. 아, 고양 스타필드 거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케아 들어와 있죠. 원흥지구에. 그쵸?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겁나 큰 거.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들어와 있죠. 그쵸? 그 옆에 겁나게 큰 뭐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있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마야? 근로자,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삼성 여기다 뭐 들어선대요? GTX 들어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뜨는 거 안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KTX 차량 기지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아시는 분? 네? 그렇죠? 행시동에 거기서 표 끊을 수 있어 없어요? 왜 끊을 수 있어요? 그거 뭐예요? 참 웃기잖아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거기서 표 끊어가지고 탈 수 있어요.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목포까지 갈 수 있고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참고로 다음번 추가를 할 때 뭐냐면은 여기를 갖다 쭉 해가지고 GTX를 갖다가 쫙 묻어가면서 삼성까지 가면 삼성에서 모두 그 행신동에서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나뉘어 뽑았을 때 지금 뭐까지 좀 생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뭐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KTX 역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경기도예요. 그러면은 삼성역 주변에 있는 그런 삼성 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격이 근데 지금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이제 선반영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나아요. 다 5억이 넘어가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면은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뭐냐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제가 이들 동네에 어디도 추천하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업 업무, 문화유통, 비즈니스 시설을 복합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고덕, 강일, 공공택지지구, 지구단위 대통령을 따르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금자리 주택지구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이쪽 지역은? 소위 말하는 고덕 주공아파트 단지잖아요. 여기 다 몰려있잖아요. 이쪽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여기 첨단 업무 엔지니어링 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복합단지 연계한 간선노변 지원 기능 도입하겠다는데 여기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갔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표를 하죠. 뭐라고요? 판매하겠다고. 매각하겠다고. 삼성 엔지니어 본사가 일로 들어와 있거든요. 매각하겠다 발표를 해요.
요거 엄청 더 먹죠. 땅값 싸게 줬더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땅값을 싸게 준 거예요. 네? 참고로 이게 중공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준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2년 만에 뭐예요? 다 건물 완공해놓고 뭐예요? 매각하겠다. 근데 땅값이 몇 배로 뛰었는지 아세요? 8배요. 얘도 땅값 책정하는 게 분양가보다 8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뻥튀기 시킨 거예요, 8배로. 그리고 매각하겠대. 서울시 욕 태대기 들어 먹었잖아요. 서울시도 자리 잡은 거 하나 있죠. 뭘까요? 산업단지 입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쪽을 중공업체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입지한 건 아니야. 하지만 공장이 입지했다 이렇게 봐요. 그것도 비슷하게 봐가지고 뭐냐면 5년 동안 뭐 한다? 매각하지 말도록 규정이 있다. 5년 안에 매각하지 마. 그러니까 한번 먹었죠, 한번. 근데 이런데 여기 또 측면에 가서 보는데 여기 잘 볼까요? 여기가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봐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까야 돼. 그럼 만약에 하남시에서 새롭게 만약에 이런 단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면 어디다 처박아 놓을까요?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하남시가 산업단지를 하나 발표를 하죠. 어디로? 요 밑으로. 요 옆으로. 요 옆으로요, 여기 옆으로. 여기 건너가면, 길 하나 건너가면 바로 하남시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서울 수도권에 비일비재할까요? 수도권에? 경기권에? 아니요. 무지개 많아요. 이게 공식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공식이라니까. 기존에 산업단지가 있어. 옆에 주거단지도 있대. 그럼 옆 동네 다른 시에라도 뭐 한다? 그 옆에다 뭐 만든다? 산업단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경기 북부 테크노 2단지, 경기 2 테크노밸리를 만드는데 어디도 들어갔다? 네? 구리시하고 남양주시로 들어갔어요. 새로 생긴 뭐?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가운데 딱 껴놓고 양쪽으로, 이쪽은 갈매동, 이쪽은 남양주시, 여기는 구리시, 여기 남양주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주변 보니까 위에는 뭐예요? 별내 신도시, 이쪽은 갈매지구, 이쪽은 뭐예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가운데 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산업단지가 들어간 거예요. 테크노밸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식이라고, 요즘 최근에 나온 공식. 몇 페이지죠? 42페이지, 잘못 들은 훅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쪽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크게 여기다 꺼내놓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 보세요.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가다가 점 딱 찍혔죠. 그렇죠?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점 찍혔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뭐냐면은 뭐요? 4호선. 저기 뭐야? 그 9호선 4단계 연장선 있죠? 여기에 역사가 들어서는 거예요. 왜 여기다 역사가 들어서냐면 여기다 뭐 만들어야 돼요? 고덕 상업 업무 융복합 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 뭐 들어가 있어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가다 보면은 또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또 있죠? 이 역사예요, 역사. 왜냐면 제가 이 4단계를 이번에 왜 좋아하냐면 이번에 8월 달이나 9월 달에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구축계획 있잖아요. 그게 변경해가지고 다시 나오거든요. 재정비해가지고. 그때 뭐냐면 4단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들어갈 거예요. 9호선 연장선 4단계가 그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나중에 이렇게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저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그게 5단계 사업이에요. 5단계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도 들어갈 거니까 들어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이쪽 라인의 부분 그러니까 이쪽의 부분에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뒷부분을 갖다 지금 잠깐 제가 이따 좀 저기 뭐야 쉬는 시간에 지도를 열어놓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쪽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여기 들어서는데 요 역사 바로 밑에 여기가 뭐예요? 만침이 주거지역이거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단독주택, 빌라가 쫙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를 개발을 할 건데 이쪽은요.
벼 있죠. 그렇죠? 이쪽 다 벼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차피 저기 들어와 있으니까 아리수 저 뭐야 그 있으니까 센터 있으니까 안 되고 요즘 벼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하고 얘하고 얘를 요거만 개발할 것이냐 여기 전체 개발할 것이냐 근데 역사를 여기다 놓고 요거 빼고서 이렇게 개발할까요? 한번 잘 볼까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거꾸로 들어와서 여기 보세요. 얘는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얘는 요만치 잘라놨죠 이렇게요. 잘 보세요 그림을.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 잘라놨을까? 근데 이쪽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역사가 들어서는 달에 봤을 때 요거를 포함을 안 시켰다? 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된 거거든요. 원래 뒷그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을 때 이 그림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여기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보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1 보면은 11-1이 돼 있죠. 맨 밑에 보면은 9호선 연장 여기 맨 밑에 보세요. 11-1 9호선 연장 4단계 신절 역사 대중교통 환승 역사권 개발 검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상 이렇게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예요? 환승 역사권 자리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공원 하나 해놓고 지하에다가 뭐 한다? 환승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거 포함시키라고요. 그냥. 이따가 요거 또 얘기 또 나와요. 왜냐면 지금 여기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생활권이 여기만이잖아. 요거 얘기 안 했어요. 요거 얘기할 때 요거 얘기할 거예요. 요거 두 개 다시 또. 그럼 고덕지구 한번 볼까요? 일단 80년대 고덕 택지 개발지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뭐 9호선 연장하고 고덕 환승 역세권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한번 보세요. 참고로 지금 여기 고덕역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바로 9호선하고 딱 맞물리면서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기존 고덕역이. 아니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어차피 여기 역사 들었잖아요. 고덕역 여기고. 그런데 이 자리에 고덕지구 중심에서 이쪽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강동 그 경희대학교 병원 강동 아트센터 여기서 여기까지 싹 물어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다가 뭐 한다 재정비를 통해서 상업 및 일대 외 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게 기본적 목표예요. 그러면 알다시피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다 아파트 단지 쫙 있고 여기도 아파트 쫙 있는데 여기로 상업지 역할로다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이쪽 고덕역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병원 강동아트센터 의료관광 및 문화기능 가져가겠다. 고덕역 상업적 자족적 상업업무 기능 강화하겠다. 그래서 중규모 이상의 상업업무 용도 도입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통해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데 참고로 여기는 중규모라고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초부터 여기를 고덕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면서 만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시다 보면 아세요. 건물 땅 평수가 커요. 여기는. 그냥 기본이 다 100평 이상이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큰 평수 같은 건 300평, 500평짜리도 있어요. 참 웃긴 거는 뭐냐면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귀신같이 알고 있으면 3년 전서부터 그걸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나중에도 여기 4억을 이쪽으로 가져가겠다고. 또 그는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아무튼 맨 밑에 보면 고덕 택지기구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 통해서 상업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상업적으로 거의 다 포함시켜버렸다는 거 하나 보고요. 현재 지금 상업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까지도 이렇게 좀 포함시켜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보면은 강일 상해 저기 지식생활권요. 자, 이쪽은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신규 주거지역이다. 그 다음에 첨단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따른 뭐 이런 공간이 좀 있더라.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주공 아파트 일대 재정비가 들어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쪽 부분이 좀 포커스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맨 밑에 있는 그 엔지니어 복합단지 일대를 지역 육성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고덕주공 재건축이요. 지금 여기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고덕주공 2단지 위에 있죠.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가니까 여기 이렇게 틀어서 가잖아요. 9호선이.
여기 고덕주공 2단지예요. 근데 고덕주공 2단지가 있고 고덕주공 3단지, 그 다음에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현재 여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다 개발할 거예요, 재건축에 다. 근데 뭐냐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뭐 순차적으로 개발해라. 재미난 얘기가 여기를 갖다 재건축을 하려고 와서 이주 수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미사로 간 거예요. 이주 수요가 미사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재미난 건데 저기를 갖다가 재건축할 때 이주 비용을 3억을 줬거든요. 3억을 주고 나니까 3억을 갖고서는 왜냐면 중공 아파트 조그만하니까 3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3억밖에 못 준 거야. 그러니까 3억을 갖고서는 그 동네 여기 일대를 갖다가 전세로 들어가니까 전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미사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있는 게 뭐예요? 전세금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미사에서 살던 전세를 못 받는 사람 또 어디로 가요? 하남으로 또 빠진 거예요. 다른 지역, 하남의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고독의 하나 때문에 뭐 한다? 하남 전체 영향을 미쳤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로 투자할 때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감을 잡고 투자를 잘 안 해요. 생각보다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오랜 전 그 관리처분 인가 나가지고 섬에 내년쯤 지금도 한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전 상반기에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이주를 할 건데 그리고 5천 세대 넘잖아요. 걔는요 이주하는 순간 어떤 사태 벌어진지 아세요? 5천 세대면요. 그 일대요 부동산 가격을요 전세 가격부터 한 방에 다 끌어올려 버려요. 그럼 볼까요? 얘들은 이주 비용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최하 3억에서 5억 사이겠지 뭐. 그렇죠? 그럼 얘도 잡았어요. 갈 데 없죠? 그럼 또 어디로 가요? 또 미사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남을 옆에 건너가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남은 기본적으로 호재가 있잖아요. 무엇은 호재가 있어요? 5호선 연장선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요. 보통 이렇게 이주 소유가 있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되면은 그 이주 소유가 있었던 자리에 가격이 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서울 지역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만 안 떨어진다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안 떨어져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이주 소유 하나 때문에 뭐 한다? 하남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보다는 세요. 그래서 이들 지역을 갖다가 뭐 한다? 고덕택지 일종 지구단위계 저정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지생활 가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명의고덕생활권 정비사업과 연결시키겠다. 지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가로구역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또 도로가 좁거든요.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야 저기 새로 들어오면은요. 교통 대란이 안 일어나죠. 옛날에 여기 빠져나가려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전략 투 보세요. 주택수급 불균형을 고려해서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고덕주공 3단지, 7단지 동시적 이주, 공급으로 인해 주택수급 불균형을 고려해서 정비사업을 단계적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한다? 단계적 추진 얘기 나오고 나서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재건축이 확 바람 불었다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소리 듣고 나가지고 훅 주춤했죠. 그런데 요즘에 또 재건축 또 기준 강화한다 그러니까 또 한번 주춤해져. 근데 얘들은요 재건축 기준 강화가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5층짜리예요. 얘는 5층짜리는요, 여러분 다 하나 알아두세요. 구조진단 받는다, 안 받는다, 5층짜리는. 안 받아요. 구조안전진단 있잖아요. 내려빼기 어떻고 철근이 많이 들어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요, 몇 층 이상? 12층 이상이에요. 12층 이하는 안 받아요. 이게 지침서에 써 있는 거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한다고요. 기준 강화 된다니까 갑자기 고덕주공 아파트를 탁 세워놓고 여기도 기준 강화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투자를 안 해요. 아니, 거기 빼고요. 5층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얘는요 또 한번 바람 또 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있는 게 한 번 전 입주를 슬슬 시작할 때 됐잖아요. 했고, 그럼 이쪽에서 오롯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하면은 이주한다. 그 다음에 둔촌 주공 때도 이주한다. 그럼 일로 이주하잖아요, 먼저. 1순위가 얘잖아요. 일단 살기 좋잖아요. 신규 아파트고 단지고. 그래도 가격이 그래서 지금도 뭐야?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한참 가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면은 저번에 강남권 할 때 보면은 얘가 훨씬 더 낫거든요. 나중에 강남권 보시면 아세요. 가격 대비 뭐 무지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강남권 하잖아요. 바로. 훨씬 더 유리해요. 가격 대비 봤을 때요. 예, 여러분 강남은요. 일단 갭 투자를 일단 전세하고선에 그 이 갭 투자하는 게 거의 그냥 기본이 15개예요 지금요. 강남 서초 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첨단 업무 단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있고요. 그럼 요 밑으로다가 뭐 들어선다? 하남 산업단지가 일로 들은 거예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 하남에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다 심리예요, 심리. 그 때문에 이 고덕 주공 단지는 뭐한다?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요. 재건축 수요가. 투자도 좀 해볼 만하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강남 서초의 재건축 단지보다 낫다고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가진 돈으로 따졌을 때 강남은 힘드니까. 여기 보면은 첨단 업무 단지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자리예요. 가깝잖아요. 여기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를 갖다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대요. 그렇죠? 엔지니어 복합단지는 친환경적 지식기반 산업 및 신산업을 집적하고 하여 조성하고 R&D 투자 및 기반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개념 및 기본 설계 등 핵심 영역의 기술 역량을 갖춘 업체를 유치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겠다. 첨단 업무 단지와 연계, 엔지니어링 산업 지적화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첨단 업무 단지는 미래 전략 산업과 유망 중견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후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 거점지를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하남이 뭐예요? 이거 여기 핵심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이 바로 옆에다 뭐 차려요? 산업단지만. 이게 대박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오려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옆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잘 보세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여기 써 있죠? 뭐라고 돼요? 상업 업무, 상업 업무 복합단지, 고덕천, 첨단 업무 단지, 하남으로 이어지는 복합 산업 벨트로 연계하여,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남에 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에 계획이 잡혀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냐? 여러분들은 이런 행정개혁 분석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 일대가 전부 다 농경지에다가 전부 다 뭐 했었냐면은 저기 밖에 넘어가면 저 자리가 뭐냐면 그 삼성 엔지니어링 넘어가지고 바로 넘어가면 다 고물상 천지요. 고물상 넘어가면 뭐예요? 밭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뭐예요? 농경지 쫙. 다 답이에요. 그 답자리에 다 뭐 있어요? 비닐하우스만 잔뜩 있죠. 이게 그런 자리거든요. 장장 30년, 40년 동안 뭐 했던 자리요? 그린벨트예요. 그래도 뭐 한다? 매물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매물 없죠, 당연히요.